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3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뉴욕 증시는 CPI 발표 이 하루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진 가운데 주요 기술주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 부진한 모습을 보인 영향으로 3대 증시 모두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부담이 좀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역시나 1순위는 국제 유가죠. 이전 세계 원유 생산량 1등, 2등인 러시아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큰 폭의 감산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이 유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격이 88점 이 84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에 큰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가운데 지금 8월 CPI가 전월 대비 0.6%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전년 동월 대비는 3.6%인데 시장 예상치가 이 목표로 하는 2%에 크게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는 그냥 먼 이야기고 일단 지금 당장은 인상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첫 번째 부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하면은 유가 말고도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떠오른 게 가스잖아요. 특히나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도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가가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가스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거는 부담이 이중고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 세계 곡물 관련해가지고 우크라이나나 이 아시아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 곡물을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만큼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면 남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미에서 더위도 더위였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가뭄입니다. 가뭄. 그래서 이게 오죽하면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냐면은 이 중남미 있죠. 여기에서 이 파나마 운하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가뭄 때문에 이 파나마 운하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루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현재 이 곡물 생산에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는 추수 시기가 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겹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야, 인플레는 참 사람 머리 아프게 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로 투자 이 방향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런 부담 있는 이슈들이 유지가 될 것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이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3% 전월 대비 0.2% 올라가지고 직전월 저번 달과 비교해서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 일단 임금이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향후에 이 에너지랑 식료품까지도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인플레가 꺾이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모든 부분이 결국에는 가장 치명적인 건 겨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겨울 지나면은 완화될 가능성 높겠다 정도로 예상을 해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내년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큰 틀로는 일단 이러한 상황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일정 마무리 이제 다시 이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위치에서 봐야 되는 일정을 말씀드리면 자, 8월 13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14일에 생산자 물가지수랑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 발표되고요. 15일에 미국의 산업 생산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용해서 오는 19일에서 20일 미국의 FOMC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지금 나오는 지표가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9월 회의에서 금리 동결할 확률은 93%로 이거는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보다 11월 달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인데 현재 이제 동결 가능성은 56.4%로 전월보다 한 1% 정도 올라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네, 56%는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야지 그거야말로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에 이어서 채권 혼조에 따르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이 미국 쪽은 경기가 굉장히 탄탄한데 중국이 이 뇌관으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정말로 이 치명적이고 민감하게 이걸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자, 현재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비구이 위한 어떤 얘기 들려오게 되었냐? 채권 지급 연장 소식. 예. 어느 정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생겼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좋고요. 이 내용 나오자마자 골드만삭스에서 중국 신용 증가율 9월에는 견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9월에는 우리가 이제 비교적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구나 정도를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쪽에서 이 슈퍼컴퓨터 도입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의 대장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상승 여력 크다라는 목표가 나오게 되면서 이 역시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최근에 가장 핫한 테마는 뭐다? AI다. AI 섹터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모바일 메모리 가격 20% 인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인 영업이익률 회복에 신호탄을 날렸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낸드 감산을 또 한 번 진행을 하면서 반도체 여기에서 가격 안정은 물론이거니와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반도체 가격이 다시 한번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LG 이 계열에서 자동차 전장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지금 벤츠와 미래차 밀착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기술 자동차 패널을 벤츠에 LG에서 이제 제공을 할 것이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벤츠에서 굉장히 핫한 이러한 인테리어나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하면은 다른 업체들은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LG의 제품이 동시다발적으로 팔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될 것이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면서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OLED 프리미엄으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들려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반도체 탑 5 얘기하면서 뒤에 세 종목은 디스플레이랑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종목 보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기관에서 미리 알고 수급을 더 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대차에서 테슬라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테마주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나마 운하 가뭄이 직격탄으로 지금 작용을 하다 보니까 운임 40%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 게 단순 운임만 급등을 한 게 아니라요. 선적할 수 있는 컨테이너의 숫자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만큼 중남미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그런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파나마 운하 저도 이제 궁금해갖고 찾아봤는데 근처에 호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호수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파나마 운하를 채워가지고, 여기가 산이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이 물 채울 이 호수가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지금 이제 중남미에서 얼만큼 가뭄이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이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감안을 하시면서 다른 부분에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생각을 하며 향후 미래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봤는데 오늘 정리한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이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는 리포트나 뉴스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리포트는요, 제가 그냥 나오는 거 다 긁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차트 보고 수급 보고 이거는 봐도 괜찮겠다 싶은 것만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 21선 이탈하고 오늘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 한번 빠지고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일단 제가 잡아놓은 핵심 포인트들은 크게 이탈하는 게 없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걱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서 볼 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는 와, 이거 감탄이 나옵니다. 자, 어떤 부분이 현재 보여주고 있냐? 자, 일단 지금 전 세계에서도 원전 관련해서 가장 큰 시장은 유럽과 중동 이쪽을 우리가 꼽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럽인 EU에서 2030년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42.5%까지 확대를 하는데 여기에 원자력도 제한적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한적이지 않았다가 제한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금보다 훨씬 더 원전에 관해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좀 한번 봤더니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 이 원전 쪽도 굉장히 괜찮게 우리에게 이제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가운데 이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운송 분야에서 수소의 비중을 늘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동안은 이제 그린 수소 관련해가지고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으로만 연결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기는 했지만 결국에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의 입김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었다? 이걸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수소 생태계가 커지는 모습이 원전을 자극할 것이고 원전이 커지는 모습이 수소를 자극할 것이고 이 긍정적인 시너지가 유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원전을 쓰는 국가와 원전을 안 쓰는 국가의 이 전력 가격 차이는 꾸준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기세가 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길래 그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제조업의 가장 기본이죠. 당장 이 많은 사업에서 사용이 되는 알루미늄 있죠. 여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전기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전기와 원가율은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몇몇 지역에서는 싼 전기를 바탕으로 알루미늄을 생성을 하는데 몇몇 국가는 비싼 돈으로 이걸 생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단가 차이 때문에 경쟁력에서 확실하게 비싼 전기를 쓰고 있는 이 기업이 밀려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은 완고하게 버티고 있는 뭐 독일이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스탠스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유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비싼 전기를 계속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다가 굳이 신규 공장을 짓는 걸 좀 망설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전기가 오르면 모든 원자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전반적으로 다 가격의 상승, 이 원가율의 상승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에서 이 내용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할 만한 부분이 나왔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기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 눈치를 봤던 이 뭐 동남아나 여러 지역들에서도 관련 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 여기에서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유럽 쪽에서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 관련해가지고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한국의 총리, 바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폴란드 다음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체코 총리 회담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원전 수소, 고속철도 방산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만 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기대감으로 연결되게 된다면은 이 본격적인 수주전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반등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내용이 조금 누르는 이런 부분만 이제 조심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일단 어제 좀 매도가 나오길래 좀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는 건 일단 이전에 매수했던 물량과 비교를 했을 때 여전히 최근에 매도를 많이 한 걸 비교하면은 그냥 하루치 이거 매수한 거 안 된다 아직도. 그리고 연기금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 매수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관의 매수가 이 가격의 반등을 본격적으로 못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방어 정도는 해줄 겁니다. 그게 어딥니까? 그러다가 외국인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차트를 봤을 때에는 처음에 봤던 대로 241선 여기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탈이 없다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1선 위에서 자리를 꾸준하게 잡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저는 여기서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을 향해서 시도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전에 있는 고점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수렴 이후에 발산이 여기에서부터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힘이 들어가는 자리는 아래가 아닌 이 위쪽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차트의 패턴이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매물대 많이 쌓여있는 이 2만 원대 아래.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2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이 아래에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매도할 때는 되게 적게 풀리고 있잖아요. 이 위쪽의 물량을 여기에서 이렇게 소화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치가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위쪽 돌파할 이 가능성은 점점 커지겠죠. 적은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22,000원 위로 머리를 빼꼼 돈다면 그러면 또 매물대 비어있는 24,000원 아래까지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를 뚫었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두꺼운 부분을 뚫었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결국 약간의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거기부터는 정말 마음 편안하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건 뭐 나중의 일이고 지금 당장은 이 아래쪽에서 전략을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총정리하면서 한번 마치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유럽에서 아주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이 외에 이 유럽의 영향을 받는 타 대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보다 이건 호재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많이 매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진 괜찮다. 기관 계속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고 나중에 외국인 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빠르게 반등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수급을 지지라인은 241선 이탈 없으면 걱정 없이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1선 위에 있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는 위에 있는 매, 이전에 있는 고점 위에서 가격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수렴 이후에 발산의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 여기서 이제 2만 원
언저리까지 한번 기대값을 가지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위치, 이 부분에서의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맞춰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만큼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니 참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1.7만 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이 1.7만 명 기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분석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종목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따로 시간 내 가지고 한 다음 주 정도쯤에 취합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 이거 한번 맡겨보고 싶다. 이거 한번 같이 봐보고 싶다. 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면 많은 댓글 참여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